스산한 바람이 낡은 창틈을 비집고 들어와 박정수 할머니의 깡마른 어깨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2025년 늦가을의 서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10년. 자식들은 모두 재살기 바빠 명절이나 생신 때가 아니면 얼굴 보기 힘들었고, 오래된 연립주택 1층의 적막함은 그녀의 그림자처럼 늘 함께였다. 시장에서 작은 채소 가게를 하며 악착같이 두 자녀를 키워냈던 억척스러움은 세월의 풍파 속에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가끔 찾아와 살갑게 구는 손녀 지혜와의 짧은 만남만이 그녀의 무채색 일상에 잠시나마 색을 입혀주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할머니,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다정톡이라고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래요. 심심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편한 예쁜 사진도 볼 수 있어요. 주말에 찾아온 지혜가 할머니의 낡은 스마트폰에 새로운 앱을 설치하며 말했다. 처음에는 내가 뭘 그런 걸 한다고, 눈도 침침하고 손가락도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데 라며 손사래를 치던 정순이었지만, 손녀의 간곡한 권유와 외로운 노인들의 친구라는 앱 설명에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다. 그렇게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소셜미디어라는 낯선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다. 며칠 후 정수는 다정톡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자신을 해외에서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하는 성공한 한국인 사업가 단테라고 소개하는 프로필 사진 속 중후하고도 낭만적인 분위기의 중년 남성이었다. 단테는 정순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안부 인사를 건넸고, 감미로운 시 구절과 함께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내왔다. 물론 그 모든 사진이 인터넷에서 도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평생 스마트폰과는 담을 쌓고 지내온 정수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의 세련되고 지적인 모습이 담긴 프로필 사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단테는 정순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오늘은 시장에서 어떤 손님을 만났는지, 어제는 무릎이 쑤셔 잠을 설쳤는지에 귀 기울였고, 마치 오랜 시간 그녀를 지켜봐온 사람처럼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순 씨의 맑고 고운 목소리를 들으면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제 지친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당신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분을 이제야 만나게 되다니, 이건 분명 하늘이 내려주신 마지막 기회이자 운명일 겁니다. 단테가 보내오는 달콤한 속삭임들은 정순의 메마른 가슴을 촉촉히 적셨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가슴 떨리는 설렘과 따뜻한 관심에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젖혔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단테와의 메시지 대화는 그녀의 유일한 삶의 낙이 되었고, 그녀의 낡은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통화 수단이 아니라 단테와 연결된 비밀스럽고도 로맨틱한 창구가 되었다. 그녀는 종종 단테가 보내준 도용한 멋진 해외 호텔 발코니 사진을 보며 언젠가 그와 함께 저런 곳에서 저녁 노을을 바라볼 날을 상상하곤 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시장 좌판에서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행복해했던 소박한 기억 위로 단테가 그려주는 화려한 미래가 더딥혀지기 시작했다. 몇 주간의 꿈결같은 대화가 오고 간 후 단테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깊은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베트남의 대규모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정순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내비쳤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정순에게 연락해왔다. 현지 협력업체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인해 공사 대금 일부가 긴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정순 씨,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고비만 넘기면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 곁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황혼을 위해 아주 잠깐만 제 손을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만이 저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의 애절하고도 진심 어린 호소에 정순의 마음은 거센 풍처럼 흔들렸다. 평생 시장에서 콩나물 한 단을 팔아 어렵게 모은 얼마 안 되는 비상금과 자식들 몰래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쌈짓돈을 꺼내며 그녀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번민했다. 하지만 단테에 대한 깊은 믿음과 그와의 황혼 로맨스에 대한 부풀어 오른 기대감은 결국 차가운 이성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단테가 알려준 낯선 이름의 차명 계좌로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송금했다. 곧이어 도착한 단테의 뜨거운 감사 인사와 더욱 열정적으로 변한 애정 표현에 정수는 자신의 용기 있는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더욱 깊이 그에게 빠져들었다. 이것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비극의 강을 건너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때의 순진한 정수는 까맣게 몰랐다. 정순의 생활은 그 후로 눈에 띄게 달라졌다. 스마트폰은 이제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고 밤늦도록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수줍은 소녀처럼 웃음 짓는 일이 잦아졌다. 때로는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는 단테의 추가적인 금전 요구 때문이었다. 이러한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역시 손녀 지혜였다. 주말마다 할머니 댁을 찾는 지혜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할머니의 모습, 어딘가에 홀린 듯한 눈빛, 불안정한 감정 기복, 그리고 부쩍 늘어난 비밀에서 어딘지 모를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지혜는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할머니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단테라는 낯선 이름의 남성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속에는 마치 연인들이나 나눌 법한 달콤한 애정 표현과 함께 이번 달 현지 직원들 월급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여왕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를 예매했는데 갑자기 세관 문제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어요. 정순 씨만이 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와 같은 노골적이고도 의심스러운 금전 요구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혜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큰 충격을 받았다. 설마 우리 순진한 할머니가 요즘 유행한다는 로맨스 스캠을 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 지혜는 곧바로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단테의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된 인물이 사실은 이미 수년 전에 은퇴한 외국의 한 시니어 모델 에이전시 소속 모델의 사진이며 그가 정순에게 보낸 감동적인 세계 각국의 풍경 사진들 역시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스톡 이미지이거나 유명 관광지 홍보용 사진을 그대로 도용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지만 지혜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이 알아낸 충격적인 사실들을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단테를 향한 정순의 믿음은 지혜의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깊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함부로 말을 짓거리느냐. 우리 단테 씨는 그런 천박한 거짓말을 할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네가 괜히 나이 많은 할미가 젊은 사람과 다정하게 지내는 것을 질투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정수는 오히려 지혜에게 버럭 역정을 내며 현실을 완강히 부정했다. 할머니와 손녀 사이에는 깊고 차가운 골이 패이기 시작했다. 단테는 이러한 정순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는 지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역시 우리 사이에 순수한 사랑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군요. 하지만 정순 씨, 부디 그런 사소한 것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만이 저를 믿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고 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겁니다. 곧 당신 곁으로 돌아가 이 모든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라며 정순을 더욱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었다. 그의 위로와 변함없는 애정 공세에 정순은 더욱 그를 맹신하게 되었고 손녀지의 진심 어린 충고는 이제 듣기 싫은 잔소리로 치부해버렸다. 단테의 금전 요구는 그 후로도 그칠 줄 몰랐다. 베트남 현지 직원 중 한 명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긴급 수술비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거의 다 마쳤는데 갑자기 세관에서 통관 문제로 트집을 잡아 거액의 벌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납니다 등.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하고 구체적으로 변해갔고 요구하는 액수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순이 돈을 보내는 것을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기색이라도 보이면 단테는 저를 이제 믿지 못하시는군요. 당신에게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이렇게 저를 실망시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외롭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말 몰라주시는 겁니까?
당신마저 저를 이렇게 외면하신다면 저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라며 극단적인 감정에 호소하거나 은근한 협박으로 정순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정수는 깊은 죄책감과 극심한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단테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두려움 때문에 무리해서 돈을 마련하려 애썼다. 결국 그녀는 수십 년간 매일같이 얼굴을 보며 가족처럼 정을 쌓아온 오랜 시장 친구 영숙에게까지 돈을 빌리려다 "언니, 요즘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돈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라는 냉랭한 핀잔과 함께 거절당하고 말았다. 심지어는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낡은 금반지마저 전당포에 맡겨 돈을 마련할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소원해졌고 사회적으로 더욱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세상에는 이제 오직 단테만이 존재하는 듯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버렸다. 지혜는 할머니가 사기의 늪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으며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절박한 심정으로 평소 할머니가 아들처럼 여기며 가끔 안부를 묻고 지내던 동네 지구대의 젊은 경찰 최민준 형사를 찾아갔다. 지혜는 눈물로 할머니의 안타깝고도 기막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도움을 간곡히 요청했다. 처음에는 흔히 발생하는 노인 대상 금융사기 사건 중 하나로 여기며 다소 사무적인 태도를 보이던 최 형사였지만 지혜의 진심 어린 눈물과 박정순 할머니의 순수함 뒤에 숨겨진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점차 사건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추악한 범죄의 실체를 직감하게 되었다. 그는 지혜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약속했다. 최민준 형사는 지혜의 간절한 요청과 박정순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비공식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그는 우선 지혜로부터 전달받은 단테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면밀히 추적하여 해당 계좌들이 이미 다수의 금융사기 사건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임을 확인했다. 또한 지혜가 할머니의 스마트폰에서 몰래 캡처해온 단테의 다정톡 프로필 정보와 그간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긴급 협조를 요청하여 그의 IP 주소 일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해당 IP 주소가 동남아시아의 특정 국가에 거점을 둔 국제 로맨스 스캠 전문 범죄 조직의 주요 활동 지역과 일치한다는 매우 의미 있는 정황 증거들을 포착할 수 있었다. 최 형사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이것은 결코 어설픈 개인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하게 조직된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그는 즉시 이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그 시각 단테는 박정순 할머니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개시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처럼 평온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정순에게 연락해왔다. 정순 씨, 드디어 모든 고난과 역경이 끝나고 우리의 행복한 미래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진행하던 베트남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가 마침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이 계신 한국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현지 세무당국에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정말 아무런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 곁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이 정말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이 모든 것을 눈앞에서 잃고 파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돈만 해결되면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어 당신에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꿔왔던 것처럼 따뜻한 남쪽 나라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못다한 사랑 이야기를 나누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요. 그의 감언이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교묘하고 집요했으며 그가 마지막으로 요구한 금액은 정순이 평생 동안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모은 전 재산에 가까운
그녀가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거액이었다. 박정순 할머니는 깊은 갈등과 처절한 고뇌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두려움이 그녀의 온몸을 엄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테와의 꿈결 같은 미래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끈을 참아 놓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낡고 빛바랜 금반지까지 처분하여 단테가 요구한 돈의 일부를 간신히 마련했다. 그리고 그 돈을 송금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동네의 ATM 기기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최민준 형사와 지혜가 모든 증거 자료를 손에 들고 정순의 집을 급습했다. 최 형사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충격과 불신으로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정순에게 단테의 프로필 사진이 명백히 도용된 것이라는 증거, 그가 보내왔던 사업 관련 서류들이 모두 조잡하게 위조된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그리고 정순이 그동안 송금했던 모든 돈이 결국 해외의 신원불명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용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명백한 금융거래 추적 내역 등을 하나하나 차분히 제시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한 정순을 향해 최 형사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단테와의 실시간 영상 통화를 시도했다. 잠시 후 연결된 스마트폰 화면에는 정순이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하고 굳게 믿었던 단테의 중후하고도 낭만적인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국적의 젊은 남자가 잔뜩 당황한 표정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황급히 연결을 끊어버렸다. 뒤이어 지금은 매우 중요한 회의 중이라 통화가 곤란합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어색하고도 기계적인 한국어 음성 메시지만을 남긴 채 그의 다정톡 프로필은 영원히 삭제되어 온라인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잔인하고도 비정한 현실 앞에서 박정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통곡했다.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텅 빈 거실을 가득 메웠고 창밖으로 힘없이 흩날리는 늦가을의 낙엽처럼 애처롭게 부서져 내렸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닥친 이 가혹하고도 참담한 시련은 그녀의 남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만큼 거대한 절망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했던 믿음과 황혼의 로맨스를 향한 마지막 꿈은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싸늘하게 흩어지고 말았다. 사건의 모든 추악한 진실이 밝혀진 후 박정순 할머니는 자신이 평생 동안 소중하게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듯한 깊은 절망감과 극심한 수치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휩싸였다.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의도적으로 끊은 채 어둡고 차가운 방 안에만 스스로를 가두고 틀어박혀 지냈다. 한때 그녀의 삶의 유일한 낙이자 설렘을 안겨주었던 스마트폰은 이제 꼴도 보기 싫은 흉물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고 다정톡 알림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다. 소녀 지혜는 그런 할머니의 곁을 말없이 헌신적으로 지키며 따뜻한 죽을 손수 끓여드리고 젖은 수건으로 할머니의 초췌한 얼굴을 정성껏 닦아드리며 진심으로 위로했다. 최민준 형사는 사건의 법적인 절차 진행 상황을 꾸준히 정순에게 알려주는 한편 그녀가 이번 사건으로 인한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인 시상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끔 세심하게 도왔다. 시간이 약이라는 진부한 말처럼 아주 더디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정순의 깊은 상처는 조금씩이나마 아물기 시작했다. 지혜의 변함없는 진심 어린 간호와 오랜 시장 친구 영숙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 그리고 최민준 형사가 틈틈이 들려준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꿋꿋하게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정수는 조금씩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올 작은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물론 자신의 어리석었던 지난 행동에 대한 깊은 자책감과 후회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자신을 그토록 잔인하고 철저하게 기만한 파렴치한 사기꾼에 대한 뜨거운 분노를 느끼며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오기와 함께 상처를 극복해 나가려는 아주 작은 의지를 다졌다.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아직 완벽하게 과거의 끔찍했던 상처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박정순 할머니는 자신의 고통스럽고도 부끄러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용기를 내었다. 그녀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디지털 금융 사기 및 온라인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많은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와도 같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죽기보다 더 힘들고 수치스러웠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는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눈물 짓는 다른 노인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작은 보람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때때로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다정톡과 같은 허상 속의 거짓된 관계가 아닌 현실 속의 진정한 관계, 손녀 지혜와의 더욱 깊어지고 돈독해진 유대감, 오랜 시장 친구들과의 변함없는 따뜻한 만남,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 새롭게 만나는 좋은 이웃들과의 소중한 소통 속에서 삶의 작은 행복과 잔잔한 기쁨을 찾아가려 애썼다. 어느덧 찬 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던 이듬해 초봄, 최민준 형사로부터